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제17회 제주 포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정종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폭력에 저항하는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 문화예술이란 주제로 문화 세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가 동시로 진행이 되겠으며 통역기 1번은 한국어, 영어는 2번, 그리고 러시아는 3번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중 분들과 발표자분들께서는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기 앞서 본 세션의 주제를 담은 샌드 아트 퍼포먼스 공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공연 잘 보셨는지요? 같은 영상이지만 보는 입장에 따라 받아들이는 감명이 제각기 다르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희망의 속삭임을 알려주는 감명 깊은 공연이었습니다. 자, 조금 전 샌드아트에는 강은혜 제주 아티스트가 참여하였고요. 샌드아트가 독보적이게 연출된 음악은 문효진님의 창작곡인 해녀가와 제주 아리아였습니다. 자, 두 분께 여러분 큰 감사의 박수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세션 개최를 축하해주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앞으로 모셔서 환영사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이승아입니다. 2022년 제17회 제주포럼 문화섹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폭력에 저항하는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 문화예술이라는 주제로 귀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를 비롯하여 좌정을 맡아주신 김동현 제주민해총 이사장님, 올가 그레벤니크 작가님, 올레나 시돌축 배우님, 김순 작가님, 강혜명 감독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갈등을 넘어 평화로 나아가고 공정과 협력을 이뤄내기 위한 이 소중한 담론의 장에 함께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과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4일 믿을 수 없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선전포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강행하였고 연일, 어린이, 임산부 등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져 왔습니다. 과연 이 평화를 논하는 이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불법적인 무력행위는 그 어떠한 경우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일을 멈추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연대하여 강력한 힘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무자비하고 잔혹한 폭력행위는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좌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제주 포럼 문화 세션이 주제가 말하듯 문화예술은 가장 부드러운 방법으로 가장 강력하게 폭력에 저항하고 투쟁해 왔습니다. 이는 문화예술이 대중들에게 강력한 깨달음과 공감대를 불러일으켜 현실에 대한 깊은 고뇌를 통한 자각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을 끓고 있는 전쟁뿐만 아니라 자국민 학살, 민주의식 탄압 등 어떠한 이유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저항이 되고 한편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연민으로 대중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다양한 역할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발표자분들을 비롯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소중한 담론이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은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우리 모두의 문화예술이 갈등을 넘어 평화로 나아가고 공존과 협력을 이뤄내기 위한 요람이 역할이 되어 이 고통의 전쟁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여기 평화의 섬 제주에서 우리 염원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오늘 행사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바라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영과 그리고 이 자리를 더욱 축하하기 위해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이승화 위원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이번 세션의 좌장과 발표자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름을 호명해드리면 무대 위 자리로 착석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본 세션의 좌장이신 김동현 이사장님, 그리고 발표자이신 올레나 시돌축님, 김순 작가님, 그리고 강혜명 소프라노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와 착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 세션의 발표자이신 우크라이나의 올가 그레벤니크 작가님께서는요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화면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세션 김동현 저장님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민예총회 이사장님이시면서 문학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주로 제주 사산 문학과 오키나와 문학을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폭력에 저항하는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 문화 예술의 주제 문화 세션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섹션 좌장을 맡은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범죄가 전쟁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고 오로지 상처만이 우리의 몸에 각인되는 고통의 시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20세기의 전쟁의 시대였는데 21세기에 인류에게 이런 전쟁이 다시금 비극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고통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의 전쟁의 문제에 대해서 예술은 그 전쟁을 반대하고 폭력에 저항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평화를 이 땅에 꽃피우기 위한 노력들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폭력의 기억 그리고 학살에 대한 저항 그리고 비극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여러 문화예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발표자는 올가 그레벤니크 작가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불가리아로 피난을 갔는데요. 작업을 하고 있던 노트북도 미처 챙기지 못하고 피난을 갈 수밖에 없어서 지금은 핸드폰으로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접속 환경이 대단히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주 포럼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두 번째 발표자는 역시 우크라이나에 오신 올레나 시돌축님입니다. 2016년부터 한국에서 방송과 모델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최근에는 영화 선산이라는 영화에도 출연하셨고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그리고 전쟁 복구를 위한 다양한 민간 외교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기 옆에도 부스를 마련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고 계시고요. 오늘은 우크라이나 현지의 상황 그리고 국제사회가 어떤 연대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숨 작가님입니다. 한명, 제비심장 그리고 떠도는 땅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노동자와 그리고 위안부 그리고 디아스포라 고려인들의 이야기를 꾸준하게 발표를 해주시고 계시죠. 2020년 독일문학상을 수상하셨고요. 현대문학상, 이상문학상은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시간과 역사에 대한 소설적인 사유,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하는 김숨 작가의 작업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소설적인 재현의 방식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기대를 걸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출신 강혜명 소프라노 그리고 사삼 오페라죠. 순이삼촌의 감독 총예술 감독님 모셨습니다. 국내외로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요. 소프라노 가수뿐만 아니라 예술 감독으로서 그 예술적 역량을 더 넓혀가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순이삼촌이라는 사삼 오페라도 총예술 감독으로 활동하셨지요. 국가폭력의 아픔을 음악으로 활동을 알리는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발표해 주실 분들 소개를 여기서 마치고요. 본 세션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가 올가 그레벤니키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 연필 평화를 위한 투쟁의 가장 중요한 도구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줌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어 통역은 1번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발표 준비되면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Добрый день. Я Ольга Гребенник.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за интерес к моей персоне и к моей книге «Военный дневник»,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й я здесь. Я художник-иллюстратор, которая до войны рисовала детские сказки, но 24 февраля моя жизнь изменилась. Мы можем это увидеть на видео. Мы в лесу. Чудеса. Я Оля Гребенник, художник-иллюстратор из Харькова. Сегодня я в безопасности, но мне и моей семье пришлось пережить 8 дней войны в Харькове. 24 февраля в 5 утра мы проснулись от взрывов. Мы тогда еще не понимали, что это за звуки. Мы провели 8 ночей в подвале под свист самолетов. Мне было страшно и тревожно, поэтому я рисовала. Есть война, а есть люди. И первое не считается со вторыми. И победителей в войне не бывает, потому что цена победы – это человеческая жизнь. Остановите войну! Остановите войну! Итак, для начала обратимся к основным ценностям человека. И первое — это его корни. Именно корни дают связь между прошлым и настоящим. И когда эта связь целая, то у нас есть будущее. Но война выдергивает человека из земли, лишив его корней. Следующая ценность — это семья, потому что семья — основа и продолжение рода. Война разбивает семью, словно... 세상과 세대를 잇는 기본이죠.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만이 인간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인간의 입을 막고 자유를 막습니다. 또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삶의 의미입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그저 단순한 동물적인 삶에 불과합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 자체보다 더 모든 것의 상위에 있습니다. 전쟁이 가르쳐준 것이 무엇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을 가르칠 뿐입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다 흔들리게 됩니다. 이미 물질적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전쟁상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과 아픔이 일상화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전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러한 고난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술의 언어입니다. 예술의 언어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점점 이러한 문제에서 사람들이 둔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의 언어는 이러한 둔감해지는 것을 막고 여러 가지 형상과 감정을 통해서 현상을 느끼도록 해줍니다. 예술을 통해서 제 책이 나왔습니다. 전쟁 일기라는 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은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인간으로 남아야 하는 것을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쟁 일기에는 많은 러시아 여성들이 또 저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피난을 돕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도 선량한 사람들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느 나라든 선량한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증오가 있다면, 미움이 있다면 그것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전쟁에서, 투쟁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2월 24일에 폭격의 소음에서 깨어나서 그때부터 새로운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지하실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의 도시가, 살던 도시가 완전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사격장과 마찬가지로 포격장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밤마다 매일 밤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일기를 써서 SNS에, 소셜 네트워크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의 의견을 이렇게 주장하고 개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밤을 샜고 지하실에서 어떻게 밤을 보냈고 어떻게 침대를 만들었는지들을 다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국 마치 우리는 이 지하실에서 바퀴벌레가 된 듯한 그런 비참한 기분까지 겪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는 지하실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때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미 제 남편과 반년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볼가리아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제 책을 읽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구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어떤 정치라든지 어떤 체계, 사상, 이데올로기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권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모두 전쟁을 이겨내야 하고 전쟁이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겨내야 하고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 이겨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쟁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예, 발표 들으셨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다. 그리고 전쟁이 그 폭격이 일어나고 나니까 마치 자신들이 지하실의 바퀴벌레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전쟁을 직접적으로 겪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좀 두 번째 발표 이어서 듣겠습니다. 올레나 시돌축님께서 전쟁으로 인해 바뀌어버린 우리 삶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올레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Я Олена. 안녕하세요. 저는 올레나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왔고요. 이제 7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제 조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은 2월 이후에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2월 24일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굉장히 행복하게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많은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 그리고 어린이들, 여성들 모두가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삶에 지금 적응을 하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사람들이 죽어가는 데 대해서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전투라든지 테러 등의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숙해져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이미 200일 이상 동안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러한 것은 굉장히 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 특히 저희 아버지와 오빠 그리고 친구들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뉴스에서 나오지 않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폭격으로 인해서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던 우리 일반인들이 일반 삶을 버리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은 모두 가치 있는 삶을 꿈꾸며 살고 있던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꿈꿔왔고 그리고 이런 전쟁이 터지고 폭격이 일어나는 거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만 비교적 안전한 곳에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 현지에 있는 미사일 폭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항상 듣고 있습니다. 그 현장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끔찍하고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 조국에서 멀리 떨어져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지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친인척들이 겪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NGO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더 펠로우십이라는 NGO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더 펠로우십에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많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한국인들 분들께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에 대해서 한국 분들께서 그 누구보다도 더 잘 느끼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익숙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200일 이상 동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 세대에 갔을 때 비인간적인 사태였다라고 말할 것이고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국가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자유의 가치와 평화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매우 강하게 바로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실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해 알릴 수 있게 해주신 제주 프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곳에 파괴된 우크라이나는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의 The Fellowship 전시 부스에 방문해 주셔서 저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희망을 보내는 서면에 참여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번에 체조 프롬의 주제처럼 Beyond Conflict Toward Peace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7년 전 한국으로 온 우크라이나 전신부스에서 출신 만나요. 모두 올려나는 네, 아직 가족들이 올려나 우크라이나에 시도를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 발표였습니다. 첫날부터 저희 아버지 제일 먼저 전쟁하러 나갔는데 오빠 정말 같이 있다가 아빠랑 같이 전쟁하러 나갔어요. 우리 삶 완전 바꾸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도 역사적으로 보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전쟁에서 아픈 일 다 잘 알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 도와주실 거예요. 서로 도와주시면 우리 세상이 좀 평화롭게 삶 살 수 있어요. 예전으로 돌아가려면 되게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올레나 시돌쭉님의 간곡한 호소, 전쟁이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호소, 그리고 전쟁이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들이 어찌 보면 70년 전에 우리 제주가 겪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하고도 겹쳐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구호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연대 그리고 지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세 번째 발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김숨 작가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극동 전역으로 흩어져 떠도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고려인은 이념 대립, 탐욕, 인종차별, 민족차별, 독단, 생명 경시로 인해 발생한 전쟁의 희생자들입니다. 중일 전쟁 및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 정부는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기 위해 식민지이던 조선 여성들을 강제 동원해 일본군의 점령지나 주둔지 등의 위안소에 배치했습니다. 전체 피해자가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그녀들 대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 다수의 지역에서 여성들이 동원되었습니다. 1937년 스탈린은 소련 극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 약 17만여 명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제 이주 과정에서 무고하고 무수한 고려인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고려인들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등지로 흩어졌습니다. 1991년 소련 해체와 함께 공화국들이 독립하면서 고려인 2, 3세 중 많은 이들이 국적 회복 신청을 못해 무국적자로 떠도는 그림자 신분이 됐습니다. 전쟁의 희생자들은 한국에만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에만 있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있고 서로가 서로의 평화를 빌어주지 않는 한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에 너무도 무고한 희생자들이 죽거나 몸과 영혼에 각인된 트라우마를 감당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소멸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걸 우리는 보곤 합니다. 전쟁의 희생자들은 슬프게도 아이, 여성, 노인, 못 가진 자, 못 배운 자, 곡식 심어 먹을 땅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지 못한 자 등 늘 가장 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이 그리고 인간의 아름다움이 명예나 부가 아니라 약한 존재들을 귀하게 여기며 보살피고 이해하는 데서 드러나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갓난아기들이었습니다. 나의 삶은 너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라는 존재는 나와 국적도 피부색도 쓰는 언어도 세대도 종교도 다를 수 있습니다. 너라는 존재의 삶이 내 삶에 작게 혹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실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고려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습 전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무국적 고려인들은 4만에서 5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미사일로 공습했습니다. 신조야 고려인은 전쟁 피해를 입어도 호소할 곳조차 없는 그림자 신분이어서 그들에게 꼭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한 고려인이 600명이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600명에는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 10살 여자아이 남아니타, 13살 남자아이 체마르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접경 몰도바와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모스크바 등으로 탈출한 뒤 러시아 영토인 크림 반도를 지나 러시아 내륙과 리투아니아를 거쳐 폴란드에 겨우 도착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기 전에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돼 성인이 되기 전에 인생이 파괴되고 왜곡된 소녀들, 이슬람 테러 단체 다이시에 납치돼 끔찍한 군사 교육을 받고 있는 소년들과 소녀들, 아프리카 내전으로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과 성폭력에 희생된 소녀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난민이 돼 떠돌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여성들, 그 모든 아이들은 그리고 그 여성들은 우리의 미래였고 미래입니다. 네, 예, 김순 작가님의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실래요? 어떠셨습니까? 떠도는 땅의 테마를 주제로 한 발레 공연, 그리고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우크라이나의 무국적 고려인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을 오신 분들도 그렇게 많다는 걸 아마 이 자리에서 처음 아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리고 제국주의의 어떤 폭압에 못 이겨서 그렇게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 고통이 오늘날에도 대물림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예술의 힘으로, 그리고 연대의 노력으로 이 대물림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오늘의 작은 실천이 아닐까 싶은데요. 참, 그럼 이어서 네 번째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명님 발표 있으신데요. 강혜명님,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분위기가 저도 계속 앞에 발표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같이 무거워지고 눈물이 나서 맨 마지막에 발표를 하는 게 아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주도가 아름다운 이유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 세월의 아픔을 품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굴곡의 세월을 이겨냄으로써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일깨우는 곳,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고 우리 모두가 제주 4.3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제주 4.3 사건 오페라 순이삼촌의 총감독, 제주가 고향인 소프라노 강혜명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역사의 아픔입니다. 약 7년 7개월의 시간 동안 3만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제주 4.3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과 유가족을 위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그로 인한 갈등은 도민사회의 엄청난 상흔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4.3의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국가 차원의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사과였다면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가가 개인에게 배보상의 실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70여 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정치적 평가를 넘어 역사적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이유로 4.3의 정명 또한 우리가 결코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주 출신의 예술인으로서 시대적 아픔에 공감하고 알릴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존경하는 현기영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비극을 우리가 문화예술로서 조명해야 하는 이유는 문화와 예술이 과거의 비극적 역사에 살을 붙이고 피를 수혈하여 현재까지 살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세계 단 하나의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의 최남단 제주에서 이루어진 이념 갈등으로 인한 엄청난 비극의 역사를 현재까지 살아 움직이게 함으로써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예술적 시각으로 기억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주 역사에서 평화에 대한 의미는 각별합니다. 4.3뿐만 아니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 삼별초에 대몽항쟁이 있었고 외구의 침략, 탐관 오리들의 폭정, 대표적으로 이재수의 난이 있었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지리적 특성상 동부가 요충지로서 일본군 6만이 주둔한 전략적 기지였을 정도로 수많은 시간 동안 제주는 침략의 대상이었고 고통받는 제주도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의 세월을 이겨낸 제주도민은, 그리고 제주도는 이제 명실공히 세계 평화의 섬으로서 한반도 동북아 평화 정책에 기여하는 국제 평화 도시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아름다운 이유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 세월의 아픔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우리 모두가 제주를 보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 그리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요? 시간만 허락된다면 오페라 전편을 다 보여드리고 싶었으나 10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맨 마지막 에필로그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이 오페라는 창작 오페라 순위 삼춘의 맨 마지막 순서인 엔딩 합창곡 이름 없는 이의 노래입니다. 아까 금방 화면에서 보셨지만 뒤에서 올라가는 이름 명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이름 명단은 북촌 학살 사건에서 희생당한 희생자분들의 이름을 저희가 맨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페라는 실제 소설에 등장하는 이름 말고 그 외 모든 이름을 희생자 분들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의 죽음이 잊혀지지 않고 한 번 더 기억되기를 원했던 제작진들과 저희 모두의 바람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경 원작의 소설 순위 삼춘은 그간 아무도 말할 수 없었던 제주의 아픔을 전국적으로 꺼내놓았던 최초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순위 삼춘은 현격의 원작 순위 삼춘을 오페라로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저는 오페라 순위 삼춘에서 총감독이자 연출 그리고 각본, 주역을 맡아서 올해로 3년째 프로덕션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됐던 첫 번째 공연이었던 올해 9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공연은 태풍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틀간 약 6천여 명의 관객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기록물로서 역사는 언제든 권력자들의 의견에 따라 제 마음대로 왜곡,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예술에 대한 하나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인들의 몫인 것이고 역사적인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술의 역할은 과거의 비극을 통해 아픔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시대 정신을 실천할 수 있게 마중물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술가의 시대 정신은 바로 그 다양성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민주주의 사회야말로 순이 삼촌을 무대화할 수 있는 진정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순이 삼촌 아까 좀 아쉬우셨죠? 사진으로 잠깐 또 감상하실까요? 네, 사진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이건 저였고요. 순이 삼촌 포스터인데 뒤에 보이는 곳이 실제 학살이 일어났던 북촌, 네, 폭랑, 당팟 앞에 있는 형제 폭랑입니다. 이 장면은 1978년, 79년 연좌제가 있었을 당시에 제주의 아픔을 함부로 발설할 수 없었던 북촌의 작은 시골에서 가족 간의 갈등을 나타내는 장면이고요. 1949년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기 전 일상을 보내고 있던 제주도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이 장면은 바로 순이 삼촌이 자신이 일구던 옴팡밭에서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우연히 비껴간 총알로 인해 혼자 살아남아 아이들을 찾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순이 삼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서천 꽃밭으로 돌아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밭을 진혼하고 피로 얼룩져 있는 땅을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장면이고요. 역사는 기록되지만 예술은 기억된다는 말을 전 참 자주 합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해 보실까요? 역사는 기록되지만 예술은 기억된다.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비극과 아픔에 대한 기억의 투쟁은 역사에서 꼭 필요합니다. 순이 삼촌은 그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술로서 조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움과 쉼의 공간이 되는 제주도. 이런 아름다운 제주도가 있기까지 제주도민들이 겪어내야 했던 비극적 세월의 무게와 제주도민의 삶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통일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떤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은 바로 제주 4.3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섬에서 이념 차이 때문에 어마어마한 학살의 피해가 벌어졌고 이를 극복한 끝에 지금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일상을 갖게 된 제주도민 스스로 이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페라 순이 삼촌은 매번 공연이 끝날 때마다 엔딩 메시지로 전하고 싶은 바를 전달합니다. 2년 전 초연 때는 유족의 눈물을 외면하는 국회를 향해 특별법 개정안 촉구, 통과에 대한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었고요. 법안이 통과된 이후 작년 공연에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4.3의 정명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되었던 오페라 순이 삼촌의 엔딩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달하며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주도민들은 폐허의 땅에서 상처와 아픔을 딛고 아름다운 평화의 섬을 이룩해내었다. 우리는 제주 4.3을 통해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이 삼촌을 만나야 하는 이유이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혜명님의 발표였고요. 제주 4.3 그리고 오페라 작업을 하시면서 겪으셨던 소외에 대한 솔직한 심경에 대한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발표 들으셨고요. 지금 이어서는 종합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참가하고 계신 분들의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가 그르벤니크 작가님은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시죠? 아까 김순 작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납니다. 나라는 세계와 너라는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전쟁을 이기고 전쟁의 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평화적 연대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 연결의 힘을 믿는 거라면 지금 국경을 초월하고 시간 시차도 있고요. 그리고 언어도 다르지만 지금 올가 그레베니크가 그 상황에서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위로와 연대의 신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먼저 김순 작가님 먼저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 아까 올가 그레베니크 작가님하고 발표를 들으셨는데 어떠셨는지요? 저는 한국 전쟁을 겪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주 열차에도 고려인 그 강제 이주 열차에도 탑승한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고통을 제가 그러니까 100% 저의 고통으로 체화하지 못하고 쓰고 있구나. 그리고 썼구나. 이게 그런 반성을 쓰는 동안에도 내내 했고, 그리고 책으로 펼쳐낸 다음에도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겪으면서 그림으로 그리고 그 글로 기록하시고 계시는 그분들의 그 말씀을 발표를 들으니까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 여러분들께 제가 말하는 그 평화, 제가 평화라고 말하는 그 평화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평화의 무게는 너무나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화 그리고 그 선한 사람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너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이. 그리고 올가 그레벤니크 그 작가님의 그 책을 저도 받아서 이 자리에서 이제 올라오기 전에 좀 봤는데 그 감동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문장들이 있어서 그 구절을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책이 있으시면 14페이지입니다. 그들 생각에 울면서 기도한다. 마치 내 두 손이 절단되었는데 절단된 손의 통증을 계속 그대로 느끼는 것과 같다. 내가 이 일기를 적는 이유는 전쟁 그만이라고 외치기 위해서다. 전쟁에는 승리자가 없다. 오로지 피, 파산,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의 커다란 구멍만 남는다. 나는 먼 길을 왔고 그 길에서 오로지 선하고 나를 도우려는 사람들만 만났다. 저희가 선하고 도우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직접 글 속에 책 내용까지 낭독을 해주셨고요. 우리 강용명 작가님도 올가 그레비니크 아마 발표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텐데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대의 메시지 말씀 좀 한마디 좀 해줄 수 있는지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6월 달이었나 중앙일보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크라이나를 돕는 예술인의 활동에 대한 칼럼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칼럼의 서두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우크라이나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영광도 자유도 아직 죽지 않았다. 형제여, 운명은 아직 우리를 보며 웃을 것이다. 형제여, 우리는 사랑하는 땅을 통치할 것이다. 바로 파울로 추빈스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시인의 시로 만들어진 국가인데요. 이 국가를 부르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성금 모음 음악회도 진행을 했었고 저도 제가 출연했던 오페라도 그런 데 동참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같이 함께 할 수 있을지 정말 그 방법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예술인으로서 이런 비극을 위로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예술활동 계속 하는 것이 응원이라고 생각하고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버티시면 좋은 날이 있을 거라는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올가 그레비니크 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떠셨는지요? 좀 한국에서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라는 연대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을 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말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죄 없는 제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때부터 모든 지금 뭔가 인생관이라든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파를 그리고 한국 측에서 문학동네 출판사에서 반응해 주셨다는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책을 출판해 주셨는데요. 대단히 저는 기쁘게 놀랐습니다. 한국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올가 그레비니크의 말씀이었고요. 올레나 시들충님, 네, 지금 포럼 참석하시고 얘기 좀 들으신 거에 대해서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주 포럼에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한국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진짜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믿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뉴스를 다시 보면서 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유가 일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일이 진짜로 생기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역사책을 보면 이러한 끔찍한 역사가 예전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실제 역사에서 일어났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것이 먼 옛날이 아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살면서 저는 여기 계시는 한국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혼자가 아니고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전쟁이 시작한 지 시간이 이렇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이 전쟁의 비극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해 주시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절절하시죠? 이게 전쟁이 텔레비전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바로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의 비극이라고 하는 점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크게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 종합 토론이었고요. 여기 많은 분들이 와 계셔서요. 현장에 있는 관객분들의 좀 질문을 받아보는 순서를 좀 가질까 하거든요. 혹시 객석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손을 들어주시면 좋은데요. 쑥스러워서 안 들어주시면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여기 다른 섹션에 비하면 포럼에 비하면 좀 분위기가 무거웠었죠. 아마서 그 분위기가 무거워서 뭔가 뭐라고 말을 건네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시느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올가 그레비니크도 있고 그리고 김순 작가님, 강혜명 소프라노, 시돌충님 다 계신데 지금 이 자리가 저희들 든든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전쟁의 피해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로 느끼고 있는 올가 그레비니크는 나와 있으니까 우리들이 큰 박수 소리가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좀 힘내시라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평화가 멀지 않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이 전 세계 곳곳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힘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자리는 예술이라고 하는 힘이 어떻게 폭력에 저항해왔고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것 같은 음악과 미술과 문학이 어떻게 폭력에 맞설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흔히 그런 말들을 하지요. 예술이야말로 우리 가슴을 노리는 가장 부드러운 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드럽지만 그 정곡을 잃지 않는 그 치열함이 결국 예술이 갖고 있는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자리해 주신 강혜병 소프라님 그리고 김순 작가님, 시돌충님 다 모든 분들이 이 예술이라는 힘으로 그리고 오늘을 사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예술적 가치와 평화의 힘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힘에 대한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 함께 오신 분들에게 좀 뜻깊은 자리가 되었기를 희망하고요. 우리 올가 그레비니크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연사 세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함께 계신 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화가 없는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척박하게 만드는지 우리 코로나 이후에 많이 들으셨잖아요, 겪으셨잖아요. 이제 거듭해서 제주문화포럼의 문화 세션에도 여러분들 큰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제주포럼 문화 세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